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지 대립을 통해 감정의 골이 깊은 영국과 프랑스. 이런 감정은 현대까지 도달했지만 영국인이 사랑했던 한 프랑스 선수가 있습니다. 특유의 괴팍한 성격 탓에 한 팀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지만 맨유에서 전설을 써내려갔던 7번 에릭 칸토나입니다. 1966년 5월 24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간호사 아버지와 옷 제작자 어머니 사이에서 칸토나가 태어납니다. 어릴 적부터 특출난 재능을 보이던 그는 13살 때 지역팀 레카이롤 유스팀에 들어가 골키퍼로 활약을 합니다. 하지만 이내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변경을 했고 200경기 이상 소화합니다. 그의 활약을 주목한 옥세르가 1981년 데려왔고 2년 뒤인 1983년 17살의 나이로 1군에 승격을 합니다. 1군에서 활약하던 칸토나는 특급 유망주다운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주장인 브루노 마르티니에게 주목을 날리는 등 어릴 적부터 유별난 성격을 보였습니다. 마르티니와 마찰 이외에도 낭트의 대 자카리안에게 깊은 태클을 해 3개월 출장 정지를 받기도 했고 관중에게 공을 차 징계를 받기도 한 사고뭉치였습니다. 1988년 프랑스 21세 대표팀 일원으로 유로피안 챔피언십 우승에 일조했지만 옥세르는 이 골칫덩이를 안고 갈 수가 없었죠. 칸토나와의 계약은 연장되지 못했는데 시장에 등장한 공짜 유망주를 클럽들이 놓칠 리가 없었고 프랑스의 명문 올림피크 마르세유가 칸토나를 영입합니다. 칸토나의 재능이 너무나 아까웠던 마르세유는 보르도로 다시 그를 임대로 보냅니다. 칸토나의 임대 기간 때에도 장클라우드 레몰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를 로랑 블랑과 카를로스 발데라마가 말린 일은 유명합니다. 훗날 마르세유 회장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헤어진 후 나는 내가 실수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마르세유가 그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은 임대 시절에도 프랑스컵 대회 우승을 이끌 만큼 칸토나의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 감독에게 욕설을 내 1년간 국대 정지당한 후 마르세유도 그를 포기했습니다. 님 올림픽으로 이적한 이후에도 그의 기행은 계속되었죠.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축구공을 차버린 사건으로 프랑스 축구협회는 그를 제명할 기세였고 칸토나 역시 축구하기 힘들다며 은퇴를 결심합니다. 이때 프랑스의 전설 미셸 플라티니는 칸토나에게 잉글랜드로 가라고 조언을 합니다. 칸토나의 재능이 안타깝게 사라지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플라티니는 리버풀에게 칸토나를 추천을 했지만 거절당한 데 이어서 셰필드 웬즈데이와 계약도 실패해 결국 1991년 리즈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칸토나는 1991년 리즈 합류 후에 영국 축구계에 돌풍을 몰고 왔습니다. 칸토나는 연일 훌륭한 활약을 펼치면서 리즈에 17년 만에 리그 재패에 기여했죠. 이때 그는 28경기에서 9골을 넣으면서 맹활약했지만 감독 하워드 윌킨슨과 싸우게 됩니다. 결국 리즈 구단 측은 칸토나를 어떻게 처분할까 고민했고 맨유의 퍼거슨 감독이 전화를 걸어서 칸토나의 영입 의사를 밝힙니다. 당시 맨유는 리그에서 25년간 리그 우승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 퍼거슨의 큰 고민이자 숙제였습니다. 전 시즌 더블린이 다리가 부러지고 셰필드 웬즈데이의 간판 공격수 데이비드 허스트 영입까지 실패해서 공격진에 비상이 걸린 맨유. 물론 퍼거슨 감독의 주도하에 육성되었던 유스 시스템에서 라이언 긱스와 같은 재능 넘치는 선수들이 1군에 데뷔했지만 팀에 구심점이 필요했고 그것이 칸토나였습니다. 당초에 리즈가 맨유의 데니스 어윈 이적 요청이 두 팀 간의 거래의 시작이었습니다. 맨유는 어윈 이적 거절과 칸토나 역제안을 했고 극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칸토나는 맨유로 단 24억의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역대 가장 이적료 대비 최고의 이적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결과적으로 리즈 유나이티드 역사상 가장 멍청한 행동 중 하나로 기록되었죠. 맨유의 칸토나가 입성할 당시 나이는 26살. 1992-93 시즌 칸토나는 맨유 입성 후 놀랄만한 활약을 펼칩니다. 이전 시즌 득점력 빈곤으로 고민했던 맨유였지만 칸토나 합류 이후에는 팀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칸토나는 브라이언 맥클레어, 마크 휴즈 등과 호흡을 맞추었는데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을 오가면서 팀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의 활약에 맨유는 프리미어리그 초대 왕자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칸토나는 팬들로부터 맨유의 왕으로 칭송받기 시작합니다. 1993년 발롱도르 3위에 올랐죠. 당시 발롱도르 수상자는 UEFA컵 결승에서 5골을 때려박은 로베르토 바지오. 다음 시즌엔 시즌 더블을 기록함과 동시에 칸토나는 팀 내 최다 골을 기록합니다. 활약이 너무나 뛰어났기에 1994년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가 선정하는 올해 선수상은 당연히
칸토나의 몫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당시까지 별다른 기획은 없었고 퍼거슨 감독이 완벽하게 그를 통제하고 있다는 평이었습니다. 맨유가 3년 연속 우승을 재패하려는 기세 속에 1995년 1월 25일 사건이 터집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하던 칸토나에게 야유를 한 팰리스 팬이 칸토나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을 했고 칸토나는 참지 못했습니다. 관중에게 쿵푸킥을 시전을 했습니다. 선수가 관중을 향해서 날라차기를 하는 초유의 사태로 9개월 출장 정지를 당하는 것은 물론 120시간 사회봉사 판결을 받게 됩니다. 결국 칸토나가 빠진 사이 팀의 중심을 잃은 맨유는 급격하게 흔들렸고 리그 우승컵을 블랙번에게 내주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블랙번의 이때 우승 핵심 멤버가 그 유명한 앨런 시어러였고 처음이자 마지막 우승이었습니다. 이 당시 인터밀란이 칸토나에게 고해를 했지만 그는 나는 맨체스터에 뼈를 묻겠다고 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칸토나가 복귀하자 귀신같이 다음해 맨유는 리그 우승과 컵 우승을 찾아옵니다. 퍼거슨 감독은 1996년 칸토나에게 주장자를 내주었습니다. 스티븐 브루스 후임이었는데 맨유 역사상 최초의 비영국인 주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칸토나는 일명 퍼기의 아이들이라 불리는 네빌, 베컴 등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5월 11일 칸토나는 느닷없이 은퇴를 발표합니다. 나이 31세라는 결코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죠.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명예롭게 은퇴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기자회견이나 은퇴식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구단 홈페이지에 짤막한 글귀만을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놀라운 테크닉으로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활약했던 맨유에서 182경기에서 82골, 66개의 어시를 기록한 에릭 칸토나, 득점력과 패싱 능력까지 모두 겸비했던 그는 지금도 맨유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5년 남짓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가 맨유에 남긴 임팩트는 그 누구보다 강렬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10년대 초 EPL 스타 중 하나로 기복이 심한 선수로 잘할 때와 못할 때가 극명하게 갈렸던 아트사커의 불량아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